이런 수요가 만약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판단해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직터뷰 시즌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카페의 핫스타 닥터 마빈님을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경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은 주제를 좀 좁혀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마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가 정말 많아서 확대하는 기업들이 늘었는데 이게 끝나고도 좀 연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이렇게 근로 방식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이나 유연근무제를 공식 제도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재택 유연근무가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의 사무 공간이 집으로 시프트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이거는 산업재해일까요? 산업재해인가요? 아닐까요? 근무 시간 중에는 산업재해다. 맞습니다. 맞췄다. 역시 네. 네. 집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다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 장소는 사무실이 된다라고 법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나의 공간인 개인 자산인 집에 대해서 기업이 임대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네. 기업은 그 임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고 할 있는 수 셈입니다. 있죠. 큰 고정비가 빠지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활성화가 될 거고 이런 공간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사무용품 아니면 영업활동비 이런 것도 다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사무 공간이 축소된다. 가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축소된 사무 공간이 집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집의 거주 공간의 확대 니즈가 늘어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재택근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요. 그 삼액이라고 하는 일자리, 강남, 광화문, 여의도 같은 업무 밀집 지역의 임대 가격도 하락이 될까요? 이걸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들어가는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형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업무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인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 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각 주마다 세금이 다르죠. 예, 예. 소득세율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부분과 다르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아직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세금이란 부분도 좀 다른 부분 마지막은 강남, 광화문,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는 권력의 중심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ICT 기업 같은 경우는 3, 40%의 상면을 벌써 지금 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없어진 그런 공실이 된 공간은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권력 중심으로 들어오겠죠.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냐?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만약에 이런 재택 유연 근무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방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밀집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일단 주택시장 또 변화가 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시장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재택근무화 되는 거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소형 평형대가 선호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대형 평형도 함께 선호될 것 같다. 특히나 대형 평형대가 많이 없는 이유가 니즈가 적어서가 아니라 과거 10여 년 전에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규제했던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면 8호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대가 전체 면적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택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는 그 시기에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선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이제 니즈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직주 근접의 가치가 상승한 지역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인기가 사그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 네. 오히려 직주 근접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자연 친화나 교육 환경이 갖춰진 그런 곳들이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직주 근접은 제 판단에는 최근에 조금 선호되었던 트렌드 그리고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하면서 일과 삶 그리고 육아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근무 지역과 가까운 데로 이렇게 몰려온 사회 현상이거든요. 18년도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 비중 1위가 30대였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17년도 파리부동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리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를 100% 가점제로 묶은 그런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 30대들이 자극을 받아서 아파트 매수 시장으로 끌려 나온 겁니다. 맞아요. 청약을 가점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지금 이런 신용자산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주 근접 트렌드를 만들고 또 마용성이라는 사회 현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거주를 이전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저는 크게 세 번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기가 되겠죠. 신혼이라든지 혹은 네. 독립할 때 그때 많이들 매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마지막은 은퇴 시기. 은퇴 시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30, 40 세대들이 지금 이제 4년, 5년 흐른 이 시기에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고민이 참 많아져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전부터 투자는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불맞은 것처럼 정신 차려야지 한 거는 임신했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나 이런 거는 어느 학부모들의 공통 고민일 것 같고요. 공부, 학군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그럼 학군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학군 선호에 대한 것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학계 출산율이 0.98, 음. OECD 최하이잖아요.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 그 다음에 사교육 현장에 있는 분이 사교육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이제 학군 망할 거다,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군이 더 좀 공고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군의 본질은 물론 학업 성취도라든지 대학 입시 이런 것도 있지만 권력과 그다음에 끼리끼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으면요. 안전이란 키워드. 뭐 가서 공부가 치열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좀 학군의 기본 근간인 것 같긴 해요. 근로 환경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바로 주 4일제. 이 훗날에요. 이 주 4일제 근무가 아마 보편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화할까요? 주 5일 근무제가 사실 자리 잡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네, 예. 2003년도에 자리 잡았고 그때 유행했던 게 놀토라는 게 유행했는데 아, 놀도 맞아. 네.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그 놀토 같은 말들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삼촌입니다. 사도삼촌. 네, 4일 도시에서 일하고 3일 촌에서 지낸다. 이런 수요가 만약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판단해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동쪽 지역에 좀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이죠? 동쪽이 좀 더 확장성이 있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녹지와 강과 산이 있고 산도 예. 있고 바다도 바다도 있는 나오고,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확장성이 좀 더 있고요. 좀 앞으로 우리가 레저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동쪽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조금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물론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 때문에 이것들을 보유하는 게 이제 사실 독약이잖아요. 그래서 임대 들어가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범죄율이 감소하고 2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커피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3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 레저나 요트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많이들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요트 너무 새롭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이 넘어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앞으로 레저나 골프, 관광 이런 거에 대한 소비 수요가 극대화되면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 공간에 대한 니즈가 더 극대화될 것 같다. 자, 새로운 질서와 그에 맞는 대처를 요구하는 뉴 노멀 시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